제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붕어빵 팔아서 겨우 할아버지 병원비 내고 있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안 됩니다. 1시간 뒤에 다시 왔을 때 철거 안 되어 있으면 강제 철거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인가 보구나. 잠시 핸드폰 좀 빌려주겠나? 할아버지, 기억 돌아오셨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28살 강지우입니다. 붕어빵 3개에 2,000원이에요. 따끈따끈한 붕어빵 드시고 가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얼어붙은 손을 후후 불어 녹이며 작은 노점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손끝은 붉게 튼 채로 얼어붙어 있었고 등 뒤로는 차가운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지요. 오늘도 장사가 잘 안 되네. 하루하루가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지만 취업은커녕 면접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현실은 잔인했고 당장 살 길이 막막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를 절박하게 만든 건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오직 할아버지의 손에 자란 지우.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쌓여만 갔고 일을 하지 않으면 단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선택한 게 붕어빵 장사였습니다. 이렇게라도 벌어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기름에 반죽을 붓고 팥소를 채워 넣었습니다. 고소한 향기가 퍼졌지만 정작 붕어빵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그때 눈발이 점점 거세지며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손끝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지요. 그때였습니다. 저게 뭐지? 지우는 건너편 벤치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 건너편 벤치 위에 누워있는 한 노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온몸을 웅크린 채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발은 이미 새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저 눈보라 속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순간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 그녀는 고민할 새도 없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길을 가로질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눈길을 달려갔지요. 할아버지, 추운데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지우는 급히 다가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노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인은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할아버지의 눈동자였습니다. 초점 없이 멍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눈빛. 지우는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집이 어디세요? 그러나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도 어디에서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그저 눈앞에서 얼어붙어가는 할아버지를 보며 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할아버지는 얼어 죽을 거야. 그녀는 단숨에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제 가게로 갑시다.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길 위에서 지우는 한기석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작은 붕어빵 가게로 향했습니다. 노점은 좁았지만 그곳이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해줄 유일한 장소였지요. 그녀는 서둘러 접이식 의자를 펴고 할아버지를 앉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너무 추우셨죠? 그녀는 담요를 가져와 할아버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핫팩을 양손에 쥐어주며 손을 녹이라고 했지요. 이거라도 꼭 쥐고 계세요.
조금은 따뜻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떨림만 계속될 뿐. 그러나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드실래요? 그녀는 보온병을 열어 뜨거운 유자차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한기석 할아버지는 손끝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배고파? 그 순간 할아버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며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고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구워드릴게요. 그녀는 손을 재빠르게 움직이며 붕어빵 반죽을 부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틀 위에서 반죽이 익어가며 고소한 향이 퍼졌지요. 팥소를 가득 채우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붕어빵을 꺼내어 할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할아버지는 작은 손 떨림을 참으며 붕어빵을 천천히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할아버지는 가만히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따뜻한 팥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고 바삭한 겉면이 기분 좋게 씹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우는 그 말이 어쩌면 자신이 지금껏 들었던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이 낯선 할아버지를 돕기로 한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불법 노점상이죠? 즉시 철거하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고 노점 앞에는 구청 직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공무원 배지를 단 단속반이었지요.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즉시 장비를 철수하세요. 1시간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지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요? 구청 직원은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장.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 운영은 불법입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저 취업이 안 돼서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 병원비라도 벌어보려고 한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간절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나 단속반은 냉정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어떤 사정이든 불법 영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1시간 내로 정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구청 직원들은 단속 서류를 건네주고 차갑게 떠나갔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서서히 눈물이 맺혀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붕어빵을 팔 수도 없다니, 병원비를 벌 방법도,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생계 수단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위기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한기석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지우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내가 덮어준 담요, 이 따뜻한 차, 그리고 붕어빵 덕분에 정신이 좀 드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손끝을 덜덜 떨면서도 유난히 깊은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들잖아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녀의 표정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넌 지금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지우의 손끝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담요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모든 걸 잃어가는 기분이겠지. 하지만 너 같은 아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지우는 순간 할아버지의 말에서 묘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오늘 모든 걸 잃게 생겼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제 가족이라도 기억나세요? 집이라든가 아는 사람이라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들며 곧 경찰을 부를 테니까 할아버지는 경찰차 타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죠. 저는 오늘 붕어빵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네요. 그녀는 눈물을 참고 있었지만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할아버지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가야, 내 말 좀 들어줄래? 그 순간 할아버지는 조용히 숫자를 음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불러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지요. 지우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핸드폰을 꺼내 할아버지가 불러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할아버지는 지우의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또 집을 나온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있던 노인이 아니라 위험 있는 사람처럼 차분하면서도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묘하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소리로 주소 불러줄 테니 이쪽으로 오너라.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 끝에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광택이 반짝이는 고가의 세단.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검은색 차량들이 연달아 정차했습니다. 지우는 얼어붙은 듯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차문이 열리더니 운전석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뒷좌석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었고 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붕어빵 가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긴장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대략 55 정도. 얼굴에는 선이 강하고 날카로운 인상, 그리고 확고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붕어빵 가게를 둘러보더니 곧 의자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는 급하게 다가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이 남자가 한기석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또 집을 나가셨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었지. 그런데 이 아이가 나를 도와줬다. 그제야 할아버지의 아들 한재민은 지우를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순간 얼어붙었지요. 한재민의 표정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이 아이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가 내린 충격적인 한마디. 저 아이에게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지우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명령이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재민아, 직원들을 불러라. 이 붕어빵 가게 철거해라. 지우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의 가게를 철거하라니. 지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기석 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며 다시 지시했습니다. 재민아,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자. 지우는 아연실색하며 한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재민 역시 놀란 듯했지만 곧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몇 명 더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붕어빵 가게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멍한 얼굴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청 단속 때문에 철거될 위기였던 붕어빵 가게. 하지만 지금은 그 단속보다 더 빠르게, 더 체계적으로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강제 철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재료들이 꼼꼼하게 포장되어 트럭에 실렸고 기계와 도구 하나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다뤄졌습니다. 지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한재민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차에 타시죠.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도착한 곳은 엄청난 크기의 저택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어마어마한 저택 앞이었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눈앞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웅장한 대문, 잘 다듬어진 정원, 화려한 대리석 계단. 모든 것이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이 할아버지의 집이에요? 지우는 얼떨결에 그렇게 말했고 옆에 서 있던 한재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살아오신 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문득 할아버지가 처음 통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보이는 이상할 정도의 예의와 존경심.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혹시 한기석 할아버지가 유명한 분인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한재민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는 한 템포 쉬고 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창립자이십니다. 지우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식 브랜드? 혹시 그 유명한... 그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라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한 초대형 외식 기업. 그리고 지금 그 회사의 창립자가 자신의 작은 붕어빵 가게에서 붕어빵을 먹고 있었던 것.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기석 할아버지가 말끔한 정장을 갖춰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노숙자처럼 추위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완벽하게 회장다운 품격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지우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우 양.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녀 앞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그 누구도 날 거들떠보지 않았지. 하지만 너는 나를 도와줬다. 이유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참 고맙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말은 내가 힘들다고 했지?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지. 내 할아버지의 병원비 내가 전부 지원해주겠다. 지우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날 도운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차례야. 그 말에 지우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할아버지는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재민, 내 아버지, 회사에 이 아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라. 지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재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강지우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전공이 어떻게 되죠? 지우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저 사회복지학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붕어빵을 팔았어요. 그 말을 듣자 한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아버지를 돌봐주는 역할로 취업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요? 할아버지를 돌보는 역할이요? 한재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을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보호사분들이 돌봐도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거부하시곤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강지우 씨였습니다.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한재민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강지우 씨, 저희 아버지를 돌봐주시는 일을 맡아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우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길에서 추위에 떨던 할아버지를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기업 회장의 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이건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던 한기석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지우는 반사적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고맙다. 낯선 노인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나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구나. 할아버지는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준다면 난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 말에 지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사회복지사였다. 사람을 돕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붕어빵 장사를 해야 했던 것.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한기석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재민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강지우 씨는 오늘부터 저희 아버지를 보살펴 주시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우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고급스러운 게스트룸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 회장의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니 그녀는 여전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 기회를 꼭 잡자. 나도 할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내 삶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기석 할아버지는 이미 깔끔하게 차려입은 상태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하마, 우리 지우 양. 지우는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요, 할아버지. 그렇게 그녀는 한기석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질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었고 산책을 함께하며 그가 헷갈리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점차 할아버지는 기억이 흐려지는 횟수가 줄어들며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한기석 할아버지는 지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지우 양, 나는 내가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지우는 당황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주겠다. 제가 제 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을요? 한기석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길에서 나를 도와준 것처럼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너라면 진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우는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붕어빵을 팔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니. 너무도 큰 변화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한기석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순간 한재민이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면 강지우 씨는 자연스럽게 그 재단의 운영을 맡게 될 겁니다. 강지우 사회복지재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 그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왔습니다. 지우는 결국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기석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강지우 사회복지재단 설립 1주년 행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회복지를 통해 삶이 나아진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무대 한가운데 강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길 위에서 붕어빵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노인을 도운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길은 객석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한기석 할아버지.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따뜻한 붕어빵 같은 온기를 전해주셔서요. 그리고 그녀는 박수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